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 지수예요. 방금 보셨던 요 지수가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지수하고 우리나라 원달러는 같이 움직인다. 방향이 항상 같이 움직이죠.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인덱스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인덱스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떨어졌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이제 보합 형태로 좀 가든지 여기서 이제 요 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우리나라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열린 마음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과연 계속 떨어지겠느냐?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은 결국에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확진자예요. 코로나 감염자 숫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달러가 그 부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감염자 수를 보고 파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면 달러를 매도하더라라는 거죠. 왜요?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2차 대유행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커블한 거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달러 공급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더 확장되니까 달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물량을 파는 거죠. 왜요? 안전자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수요는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안전하게 보는 자산이 뭐다? 금이다. 금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금은 제가 4월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제 기억에 그럴 거예요. 제가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시그널을 말씀드렸는데 금값은 상승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쳐봐 주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금값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제 기억도 나쁘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런 이제 시그널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드린 건 아니고, 그 뒤로부터 실제로 봤더니 올랐잖아요. 이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어느 강의 가서 제가 그 영상 찍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강의를 갔는데, 강의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값이 오른답니다.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 사실 분 있으면,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돌반지를 사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금을 사가지고 뭐 선물을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지금 사시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막 금값을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떨어지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사야 되는 거야? 뭐 말아야 되는 거야? 농담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제가 다시 거기에 또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시그널들을 계속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만큼 올랐던 것은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달러같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물론 달러도 안전자산 축에 들어가요. 여기서 참고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전자산은 뭘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많이 못 사셨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못 사셨잖아요. 예. 뭐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자산 뭘까요? 안전자산 한번 타이핑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금 써주셨는데 금이 있고요. 금덩이 있죠. 채권도 있네요. 그죠? 또 달러도 안전자산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엔화, 그렇죠. 제 엔화를 기대했습니다. 엔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전자산을 얘기했을 때는 땅도 안전한가요? 원자재, 유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통화로 봤을 때 안전자산은 보통 엔화를 가장 안전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봅니다. 거래를 할 때 FX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스위스 프랑도 들어갑니다. 그 FX 마진을 할 때 상대 가치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안전하게 보는 건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 그리고 달러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금,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 때는 채권과 금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 대비 달러로 보면 서로 역행하는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달러보다는 금을 훨씬 더 안전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게 명백하게 나오죠. 빨간 게 달러 인덱스 지수고요. 파란 선이 금입니다. 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 1월부터의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하고 달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금하고 달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미국이 폭망하는 거 아니냐, 기축통화가 폭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 하면 미국 망하지 않습니다. 폭망하지 않고요. 기축통화 자리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지금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 사냐고요? 사지 마세요. 네. 지금 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월 달에 사셨어야죠. 4월 달에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국이 망하느냐, 기축통화가 폭망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기축통화국이. 일본이 할까요? 중국이 할까요? EU가 할까요? 지금 가능한 나라가 없어요. 대체 국가가 없어요. 대체 국가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지금 변동성이 없습니다. 뭐 중국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앞으로 대장이 된다.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될 수 있겠죠.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다 죽죠. 앞으로 뭐 200년에 다 죽습니다. 그럼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아요. 중국 언젠가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내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근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 전선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 전세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중국을 지금 성장시키지 않으려는 갖가지 담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너무 말이 격하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지원의 자리를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갖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기축통화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들이 6개인가 7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돼요. 유로화가 한 40%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을 대체한다 그러면 유로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유럽도 지코가 석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지코가 석잔데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겠습니까? 유로도 지금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으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정도가 되고 투명하고 정치가 투명하고 경제가 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지고 미국을 대체할 만한 힘이 있고 안정성이 있으면 글로 넘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여전히 미국은 폭망하지 않고 기축통화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워렌 버핏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달러요? 나올 수 있겠죠. 언젠가 나올 겁니다.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겠죠. 그 주도권들.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면 우리 진도 안 나가요. 벌써 9시인데? 큰일 났네. 제가 반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대까지 하고. 오늘 다 풀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또 해야 재밌지. 이걸 다 하면 또 이제, 물론 할 얘기가 계속 많지만,
나눠서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대한 자신감은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샀어요. 11% 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11%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버핏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기억하시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뉴스가 나왔네요. 버크셔가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사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버크셔가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더 많이 샀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회의에서 화상주주회에서 버크셔 회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버크셔는 타이밍이 되면 미국의 BOA를 좀 더 사겠다.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준 거죠.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면 리치먼드 연준이 요청해서 허가를 해준 건데 최대 24.9%. 그러니까 버크셔가 지금 11%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3.9%를 더 늘릴 수 있는 14%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근감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버핏도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BOA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미국을 근본적으로 멈출 수 없다. 미국의 기적, 미국의 마법은 언제나 승리했다라고 우리 그 버핏 형님께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고요. 돈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버핏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냉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버핏이 한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